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일 기해 첫번째 기사 1508년 명정덕 3년 무진년 망골리를 행하였다.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리를 거행하고 데비 전에 하례를 행하고 이어 초화를 받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1년 1월 1일 기해 두번째 기사 1508년 명정덕 3년 건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외인과 야인도 참여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일 경자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토지와 노비를 공신에게 함부로 내려주고 박영문, 안윤덕, 강징에게 공신의 음직을 가자한 것 등의 일로서 사무를 폐지하고서 논계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윤허를 얻지 못했으니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였다. 5번이나 아뢰었어도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조화참찬 이손이 아뢰기를 신은 본디 재주와 덕행이 없는데도 정부의 중임을 맡기시니 젊을 때는 여로서 응이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이미 늙었어 생각이 쇠하였으니 어찌 능히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치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명하여 괴장을 하사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3일 신축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여러 번 아뢰는 것이 번잡스러우나 되풀이하여 생각해보니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일에는 사면한 사람이 공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서 물러가 있다가 위에서 부르시는 명이 있으면 또 공복 차림으로 대궐문에 들어왔으니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신당은 마땅히 복합하여 사직하기를 굳이 청하여 윤호를 얻고 난 후에야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이어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에 있어서의 대가는 비유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목과 같습니다. 편안하고 위태함을 가리고 이롭고 해로움을 분별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상세히 들어서 한 몸으로 하여금 나아가고 피해갈 것을 알게 하여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은 이목이 그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목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편안한 곳에 반드시 거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운 곳에 반드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위태롭고 해로움이 가까이 닥쳐와도 피해 갈 줄을 알지 못함이 있을 것이니 한 몸의 걱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당은 모두 못난 것들로 그릇되이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국가가 위태롭고 어지러웠던 때에다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 있는 뒤를 이어받은 관계로 조종의 100여 년은 성헌과 옛 장정이 변경되고 훼손되어 거의 없어졌으며 조정의 모든 일이 무너져 폐지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기강이 해이해진 채 아직껏 정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이 모손되고 폐망된 채 아직껏 밝혀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인과 간사한 자가 뒤섞인 채 아직껏 분변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비와 재용이 다 없어져서 여유가 없고 은상과 형벌이 과람하여 법도가 없으니 비유한다면 온몸의 오장육부가 안에서 헐고 팔다리가 겉에서 상처를 입은 것과 같아서 큰 병은 비록 그르고 있지만은 여러 맥박이 아직도 어그러지고 있으니 의원을 맞이하고 약을 쓰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토지는 좁고 백성은 적으므로 조세의 수입으로는 겨우 국가의 경비를 충당할 뿐인데 한번 난정을 겪으면서 부고의 저장이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로를 상주는 일의 지나침이 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년의 해를 끼침이 오늘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등은 큰 병이 다시 발작하면 마침내 능히 구제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조정조에서는 명기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일찍이 함부로 주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곤장될 줄을 알아서 조정이 높아졌던 것인데 지금에는 장명이 분수에 넘쳐 심지어는 언제까지도 높은 자급을 제수하게 되어 명기가 외람되고 천하게 되어 조정이 높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정께서 창업 수통하신 뜻이 이에 이르러 없어졌으니 상심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박영문은 흉악하고 어마마음이 본디부터 나타났으니 간사함을 끼고 정직을 싫어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가 범한 것은 결단코 말을 우연히 실수한 것이 아니므로 꾸며대어 정치를 물러나게 하는 일이 마침내는 반드시 이르고 말 것인데도 죄책을 가하지 않고 소문의 출처를 묻지도 않으니 간인이 징계될 일이 없어 재화가 장차 만연될 것입니다.
임금을 면전에서 속이는 줄을 어찌 다시 그냥 두고 캐묻지 않겠습니까? 윤당루는 다만 전에 들은 일이 있으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이를 감히 숨기고 있으므로 그 실정이 즉시 나타났으니 또한 어찌 그냥 두고 캐묻지 않겠습니까? 안윤덕은 대절이 이미 무너져 명교의 죄를 얻고 있으며 강직은 자기의 죄를 구차하게 면하려 반복함이 문상하니 특진 경악의 임무에 결코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성균관의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고 성균관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고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저들 봉액의 선비들은 모두 시예를 송습하고 공맹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저의 누행의 사람을 용납해 받아들여 사표로 삼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조정의 정치에 큰 관계가 있으므로 신등은 이목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할 말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마침내 전하의 윤화하신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이 이미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무든 백관을 규찰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참남하고 거짓된 일을 금지하는 것이 모두 그 직책인데 사무를 폐지하고서 복합하여 사직을 청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정의 기강이 날로 해이해져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고 참남하고 거짓된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도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직의 명을 듣고 서야 물러가려 하는 것은 진실로 그 말이 채용되지 못하면 마침내 직무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신등은 비록 조정 정치의 잘못된 점을 보고서도 또한 거리낌없이 말하지 못하게 되니 이는 대간의 자리를 비워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신등 때문에 오랫동안 대간의 직책을 비워두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명백히 유놈을 내리시어 신등의 직책을 빨리 갈아주소서 하였다. 5번이나 사직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권 3년 1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형조판서 강훈이 밖에 있는데 송사를 심리할 일이 긴급하니 이를 채직시키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4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조순과 헌납 박상이 공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준 일과 박영문, 안윤덕, 강진 등에 관한 일로서 되풀이하면서 쟁론하고 영사 유승과 시간관 최숙생이 또 뒤따라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3번이나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장령 조순이 아뢰기를 토지와 노비에 관한 일은 유순이 경련에서 수상의 자격으로서 이를 아뢰었고 홍문관에서도 또한 아뢰었는데도 아직 머뭇거리시면서 처결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근심하고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안윤덕, 강직, 박영문에게 대한 일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종에게 가선으로 승임시키고 가선에서 가정으로 승임시키니 이런 등류의 가자를 어찌 엄직에 경솔히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옳다. 그러나 이미 내가 청하지 않는 까닭을 말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4일 애민 네 번째 기사 강원을 판중추 부사로 정광서를 형조판서로 이자건을 한승부 좌윤으로 이자기연을 겸 장례원 판결사로 김극핍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자화를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지평 김안국과 정은 김안로가 전일에 이로써 극령 논하고 검토관 한효원이 또한 이를 아뢰었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사직하여 2번까지 이르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 왕헌신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왔을 적에는 곧 태평한 시기였는데도 헌신이 오히려 부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진 등은 비록 태감이지만 또한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다. 지금 영로가 피폐하고 국고가 텅 비었으니 무릇 지대하는 물품이 아마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중요의 관원을 해이해졌으니 만약 법을 받드는 일을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공죄일지라도 모두 사죄로서 논단하여 태형 50대 이상은 그 관직을 파면시키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장량 김극회비 아래기란 대관들이 말하는 일을 신이 시종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국가의 재용이 텅 비어 없어지고 현과 사가 뒤 섞여 있고 상과 벌이 일정한 법도가 없습니다. 신은 전하의 처음 정사에서 장차 청명한 정치가 있을 것이므로 중외의 사람들이 또한 다시 세종과 성종의 훌륭한 정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관들이 아는 것을 윤호하지 않으시므로 중외가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앞서 이미 의논하에 결정된 것이지만 그러나 정성이 와서 말하므로 내가 장차 고치려 하니 정성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성의안이 청을 얻어서 왔으니 공로가 매우 크다. 즉 이 고명의 청을 말한다. 진실로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어야 할 것이고 노공필의 공로도 또한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신등도 벌써 이를 의논해 보았습니다. 노공필은 반이 넘을 정도로 성사하고 왔으니 마땅히 차등을 논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한사 보낼 것을 의논하였다.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사한사는 가함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원종은 조정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신은 늙어서 북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의안이 나라에 대한 공로가 있어 마땅히 논상해야 될 것이니 신의 관직을 갈고 성의안으로 정성 삼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좌우 정성이 아뢰기를 영상은 갑자기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의안이 비록 정성이 되더라도 사원사라서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신등이 모두 갈 수 있으니 유순의 관직은 갈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좌의정부 박원종이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공신의 토지와 노비에 관한 일로서 굳이 청하여 거지지 않는 것은 국가에 손해가 있기 때문이니 진실로 마땅히 윤호하셔야 할 것이지만 다만 공로의 경중으로서 도로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1등 이하로 모두 차례대로 체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대간이 공로의 경중으로서 수를 줄이려고 한 것은 오로지 공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신도 또한 공로가 없으면서 외람되게 받았으니 깊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공로의 경중으로서 차등 있게 줄이려고 합니다. 아니 삼공에게 고쳐 의논하기를 명령한 까닭으로 의논하게 하여 아랜 것이기 때문에 이어 전교하기를 사은사는 영의정은 갈 수 없는 까닭으로 이를 물은 것이다. 좌우 의정 중에서 누가 가는 것이 좋은가 하였다. 유순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우의정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의정은 병이 있습니다. 좌의정은 병이 없으며 또 전일에 북경에 가보지 못했으니 지금 갈만합니다. 하고 원종이 아뢰기를 신은 병도 없으며 또 북경에 가보지 못했으니 진실로 마땅히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비록 병이 있지만 국가의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퇴직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니 유순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다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뿐 아니라 또 병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조반에 따라다니는 것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까닭으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토지와 노비에 관한 일은 전일에 고치지 않기로 의정했는데도 지금 아는 것은 전일과 같지 않으니 국가의 영이 이와 같이 소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하물며 대간이 의논한 일은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박영문의 일과 엄직으로 가자 한 등류의 일까지 아울러 논하고 있으니 만약 이를 들어준다면 전처럼 억지 의논하게 되어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원정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는 공로의 경중으로서 농기했던 까닭으로 고치지 않기로 의논을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간의 아랫말을 살펴보니 공신에게 내려주는 것이 과다하여 국가의 경용이 모자라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은 국가를 위해서 고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또 영문이 봉조하러 명하라는 대간의 청이 또한 당연합니다. 하고 원정이 또 아뢰기를 원접사는 강헌으로 삼게 되었는데 신의 의견으로는 노공필이 전일에 이진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관반으로서 수행할 교훈이 있었으니 지금 만약 노공필로 원접사와 관반을 삼는다면 국가에서 만약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마땅히 보호될 것입니다. 또 강헌은 어머니의 병이 매우 위급하니 지금 비록 명을 받고 빨리 오더라도 걱정하는 사이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북경에 가는 일이 있어 우의정이 반드시 가게 되므로 나는 갈만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아랫말을 살펴본다면 좌의정이 과연 갈만하다. 또 공신의 토지와 노비에 관한 일은 대간의 이사도 또한 반드시 1등만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2등 이하도 줄여
헤아려 줄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이 일은 이미 조준과 의논해서 정한 것인데 지금 만약 이를 고친다 명령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다면 2등 이하를 마련하여 이를 고치고 엄직으로 가져한 것은 고칠 수 없다. 박영문은 진공신으로서이며 제주와 총관에서 채직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정성이 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겠다. 이 의논을 대간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8번째 기사 주문사 통사 이화종이 가져온 습봉 문서 안에 예부상서 이우기 등이 왕이 승습을 청한 데 대하여 의제사에서 예부의 공문을 올려 예과로 하여금 등초하게 한 글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국 강정왕의 비가 제 아들인 국왕 성휘는 후사가 없이 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회복할 수 없으니 적 차남 성휘를 국왕으로 승봉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주청한 것을 살펴보니 성휘는 이미 고질로 왕위를 사용했고 그 아우인 진성군 성휘가 친아우로서 왕위를 이어 모비에게 명을 받고 천자에게 명을 청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수수가 분명하며 우애도 잃지 않았다. 더구나 온 시민이 다 이의가 없고 모비의 주소가 더욱 간절하니 마땅히 그 뜻을 굽어 좇아서 외번의 왕위가 돌아갈 때가 있게 하고 성위에 이어받음이 영위가 정해지게 하여 저 시민의 중망을 위로해야 하겠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본부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성명의 제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예부에서 보내온 글의 내용을 보고 성지를 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달 7일에 사유를 가추로 써서 올려 9일에 성지를 받았는데 거기는 그리하라. 성이 조선국왕으로 습봉함을 제가하며 왕위도 봉한다라고 하였다. 예부상서 유기 등이 왕이 승습을 청한 데 대하여 의제사에서는 예부의 공문을 올려 예과로 하여금 조선국 강정망의 비 윤씨가 올린 제 아들인 국왕 성위는 후사가 없이 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회복할 수 없으니 적차남 성휘를 국왕으로 습봉하시기를 청합니다는 내용을 베껴 쓰게 하였다. 본부가 그 나라 의정부의 전후 주문 신문과 또 본부가 이딴 의지의 내용을 갖춰 살펴서 복제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리하라. 성휘를 조승국왕으로 습봉함을 제가한다 하심으로 이를 공경히 받들어 시행한다. 또 이어서 배신 성희하니 진성군 성휘에 대해서는 그처 윤씨도 함께 봉작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한 데 따라 왕비로 봉하였다. 상고하건대 조선의 새로 봉해진 국왕과 비에게는 각각 저사 내필과 나 내필과 서양포 10필을 내린다 하였고 또 상고하건대 홍치 8년 3월에 성휘를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을 때에 그 본부가 제하여 제가를 받아 태감 김구 이진을 차견하여 칙서 및 저사 사나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예를 행하게 하였다. 성휘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국왕으로 습봉함을 제가하며 그처 윤씨도 함께 봉하여 왕비로 삼으라 하신 허미를 받들었으므로 전례에 비추어 조칙과 저사 등의 물건을 반사하기를 청하여 내신을 차견하여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성휘를 조선국왕으로 봉하고 윤씨를 왕비로 봉하게 하되 그 입어야 할 면, 관, 복과 고명, 저사 등의 물건 및 실어 담을 목계, 강, 쇠약 그것을 맬 인부와 호송할 군도는 각 해당 아문에 통문하여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가서 올려 성지를 청하였는데 이달 21일에 성지를 받들어 오니 그리하라. 사설감 태감 이진 어마감 태감 진호로 하여금 가게 하되 조칙을 써서 그에게 주라 하였다. 그렇구나. 습봉이라.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9번째 기사 태감 이진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해동청과 앞호를 미리 먼저 많이 길러 잘 기르되 토끼를 잡거나 날짐승을 잡는 재주에 따라 날려 보내는 시험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미리 길들여 재주를 시험해 보지 않고 있다가 진언한 후에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날짐승과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전에 본국에 이르러 객관에 머물 때 궁인의 공작처를 혹은 남대문 위에 있게 하여 친히 감시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초가를 지어 화재가 있을까 염려되게 하기도 하니 이것은 마땅히 객관 안에 공작청을 만들고 기와를 덮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활은 마땅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활고자 활촉을 미리 먼저 많이 준비하여 깎아 바르게 하고 공장의 제조를 시일에 늦추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러 날 객관에 머물게 되므로 수일을 할 수가 없으니 객관대 민가의 원중에 활 쏘는 관역의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친히 보아두었던 곳이니 잠깐 동안 활 쏘는 장소를 설치했다가 내가 돌아가거든 즉시 그 전대로 두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아이고 놈들이야 하여튼. 중종실록 5권 중종이 3년 1월 5일 개묘 10번째 기사 이진이 수가 이 종자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 종자는 무름지기 가지를 심을 때 객관 안의 빈 땅에 심어서 기다리면 내가 마땅히 옮겨 심어 전하에게 바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개묘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통사를 가지고 온 물목은 모두 마련할 만한 것인가 하니 유순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물건은 경태 황제 때도 청구했지만은 아포란 이름은 듣지 못했습니다. 해동청은 비록 길들여서 날짐승과 토끼를 잡도록 한다 해도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혹은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혹은 날짐승을 잡지 못할 것은 사리로 봐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 물건은 하삼도에는 본디부터 없으며 함경도에도 간혹 있으니 관찰사와 병사에게 하유하심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또 아포는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필시 이것은 나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길들일 수는 없더라도 수요는 채워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류일은 비록 갑자기 판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순정은 아뢰기를 세조 때 효동총을 자산 고을에서 얻었으니 평양도에도 이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효동총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상을 후하게 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관 남녀가 지평 허경이 아뢰기를 어제는 토지와 노비에 관한 일과 박영문에 관한 일 이 외에는 모두 윤호하는 명이 없었습니다. 신등이 사무를 폐지하고 와서 아뢰는 것은 전하께 과실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문은 소문의 출처를 캐묻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 근거 없이 떠드는 말은 국가의 큰 해독인 것입니다. 엄직의 가자는 옛날에 전례가 없었으나 통정 이상을 어찌 경솔히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특진관의 직임이 가볍지 않으니 안윤덕과 강딩도 모두 채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남률은 아뢰기를 전일의 박상이 신이 아뢰는 바 수령이 불법한 일은 신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반드시 주문했을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까지 이를 주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됩니다. 밀양부사 정자진은 본시 업무를 획득한 까닭으로 발신했는데 그가 해주 판관이 되고 후에 최홍준 종사관이 되었을 때는 불법을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전일에 모두 이를 논개하였는데 그 욕심이 많고 더러움이 이와 같으니 어찌 능히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정자진은 임승재의 우익이 되어 나쁜 짓을 유도함이 한이 없었다. 선산부사 이완은 처음 제수될 때 서신을 부리에게 보내어 교관 50명과 피장 5명을 보내게 하였는데 그들이 도착하자 교군으로 담을 수리하게 하고 피장에게는 신을 만들게 해 행장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이 까닭으로 오랫동안 부임하지 않으니 관찰사 장순손이 파면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완은 제수된 후 여러 달이 되도록 부임하지 않으니 감사가 파면시키기를 청했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은 부임한 후에 정사의 성적을 보고서 마땅히 파면해야 할 것이라 하여 이완은 면하게 되었었다. 그 후에 장순선이 병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이완이 부리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나를 파면시키기를 청한 사람 마땅히 재앙을 받을 것이므로 반드시 친상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장순손이 그 지경을 지나가도 지공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또 관물을 많이 취한 것도 바로 전일에 아랜 바와 같습니다.
고사년감 장익은 늘 술에 취하여 백성의 일을 다스리지 않고 있으며 연안부사 이모는 그 탐호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두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허경은 아래기를 박영문이 한 말의 출처는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능히 국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송나라 조정에 있어서도 한교와 부필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천하의 일로서 자기 임무로 삼으니 여러 소인들이 이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하송은 곧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는 부정한 사람인데 황제를 패하고 세운다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유언으로 위에 들리게 하니 인종이 비록 그다지 믿고 미혹하지는 않았지만 한교와 부필은 이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외적으로 나가기를 힘써 청하여 서로 잇따라 파면되어 가버렸습니다. 지금 영무도 또한 유언을 만들어 참소하고 이간시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에 관한 일은 마땅히 관찰사의 포편을 기다려야 하겠다 하였다. 허경은 아뢰기를 지금 진강하는 서경에 융복과 병기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였으니 무릇 일이는 무사할 때 싹득에 되므로 군주가 승평에 젖어서 능히 스스로 힘쓰지 않는다며 나라의 형세는 쇠약하고 게으러져서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 현종이 태평무사할 때를 당하여 술과 여색에 빠졌으므로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록산이 한번 외치다 멀리서 바라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은 신해년에 북방을 정벌한 이후로는 20년이 되었습니다. 변방의 근심이 없게 되니 변방의 장수가 반드시 게으른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남방에도 또한 변방의 근심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로부터 100년 동안 잘 다스려져서 태평한 적이 없었으니 변방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남률은 아래기를 주 선왕은 중흥한 군주입니다. 방숙, 소호, 중산보, 윤길보 등을 임용하여 능히 내정을 다스리고 외적을 물리쳐서 문왕, 무왕의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39년에 이르러 왕사가 강씨 군사에게 패전하였으니 시경의 기보편에는 군사가 오랫동안 정쟁하는 것을 원망했으며 백구편에는 현인이 멀리 떠나는 것을 풍자했으며 황조편에는 만민이 이산한 것을 풍자했으니 그 까닭은 괭문공을 임용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처음에는 비록 정치에 정신을 썼지만 종말에는 잘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현인을 임용하고 재능을 부린 후에야 능히 종말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태평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북방의 오랑캐와 남방의 오랑캐가 만약 함부로 날뛰고 침범해 온다면 어찌 방어하겠습니까? 입정편의 입지는 인재를 임용한 하는 일로서 선물을 삼고 소공이 옥사를 신중히 처리한 일로서 종교를 지었으니 청컨대 변방의 일에 유의하시고 또 인재를 얻는 데 힘쓰고 옥사를 신중히 다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변방의 장수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사이에 공을 요구하여 변방의 현단을 열게 되니 또한 인재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도 절도사 신윤무가 당상관으로 훈융 첨사를 임명하자고 청하였는데 대체 당상관이라 해서 어찌 다 무죄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당상관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허경은 아뢰기를 훈육이 비록 거진이지만 당상관을 차견하는 일은 어찌 윤무가 제 마음대로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상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당 하관을 당상관으로 승진시켜서 충원하에 보내면 되겠지만 훗날의 패단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인 성윤이 본고을에 돌아갈 때 별감을 제 마음대로 거느리고 갔으니 이를 주문하라 하였다. 시인 아니 사인이에요. 시인입니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엄직으로 가자한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비록 다만 구치명의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때의 특별한 언전입니다. 장명은 군주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탕로는 들은 것을 바로 아뢰지 않았으니 소문의 출처를 하문하기를 청합니다. 특징가는 유악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이니 안윤덕과 강징 등을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신등이 또 영적도가 난간의 마련기를 살펴보니 이전과 김극장은 이조판서 유빈의 사촌이고 송여해는 참판 정광필의 처남이고 이 사교는 그 조의 난관입니다.
지금 명나라 사신은 환시이니 그 도감이 난간은 반드시 관직 승진을 청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써 충원하에 차임하는 것이니 개정하기를 성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도감의 난간은 개정해야 되겠지만은 엄직으로 가자한 일은 개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하였다. 장순손 등이 또 아뢰기를 엄직으로 가자한 일에 대하여 수의하라는 뜻을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엄직의 가자가 함부로 된 것은 유자강에게서부터 시작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장명은 군주가 소중히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해야 할 것인데도 지금은 개정하지 않고 후일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이름입니까? 하였다. 또 윤당로, 안윤덕, 강징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정은 김경이 아뢰기를 장명은 군주가 소중히 하는 것인데 폐조 때에는 작상이 함부로 주어져서 현우를 구분하지 않고서 혹은 족친인 까닭으로 혹은 집사한 까닭으로 당상관으로 승인된 사람을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정사를 하시며 진실로 마땅히 관작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어 명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구습을 그대로 따라 음닉으로 가자 하시니 분수의 넘침이 옛날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또 본디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도 없었는데 신은 실로 간신 유자강이 이를 걸어쳤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그것이 온당치 못한 것임을 환하게 아시면서도 고치지 않으시니 이것이 처음 정사의 커다란 험입니다 하였다. 대사한 장순손은 아뢰기를 지금 입시한 특직관 이 유청의 아버지는 주아리 공신이 되었는데도 그 조부는 엄직의 가자를 주지 않았으며 손 중돈의 아버지 손손은 적개 공신이었는데도 그 아버지는 또한 엄직을 주지 않았으니 전일의 일을 상고하고 현금의 일을 상고하여도 사리에 있어서 모두 엄직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또 윤탕로에 관한 소문의 출제에 대하여 추문해야 할 일과 안윤덕, 강징 등에 대한 일을 논하였으나 상은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엄직으로 가자한 일과 윤탕로, 안윤덕, 강징에 대한 일을 논계하니 엄직으로 가자한 일은 윤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였다. 간원에게서 독계하기를 이 완에 대한 일은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가기를 주문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집이 경세창이 엄직으로 가자한 일을 가지고 또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태만한 관리들은 공주의와 사죄를 논할 것 없이 태영 50 이상은 모두 파직시키도록 했으므로 법을 요동할 수가 없으니 그 증시를 자세히 보아 형률에 따라 논지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그럴듯하다. 내 생각에도 전자의 김보와 왕 헌신이 왔을 때 모든 일이 뜻에 맞지 않아 이런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우선 이 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하였다. 세창은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사람을 접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지나치게 공손하니 명나라 사신 왕창 동월 등이 말하기를 동방 예수는 모두가 진나라 법인 것이다. 진나라의 이사와 조고는 그 술책을 부리려고 하여 군주를 엎고 신하를 누르는 것으로서 명칭을 삼았지만 실상은 그 임금을 속인 것이다 하였으니 청컨대 명나라 사신이 올 때는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행례하기를 바랍니다. 신이 일찍이 나충록을 보건대 다만 우리 조정에서만 각건이 있으니 각건은 중국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그 턱 아래에 들여온 구슬을 기용하고 있으니 중원 사람이 각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폐주의 법제가 비록 일정함이 없지만 다만 이 일만은 간편하게 하였는데 소용이 없는 무구는 비싼 값을 쳐서 지나치게 사들이고 있으니 그 제도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도는 이미 풍속을 이루었고 명나라 사신도 일찍이 이를 보았으니 지금 고칠 수는 없다. 각근은 비록 중국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조정에서 중국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자문 많으니 다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에 수는 신문에 따라 각각 다른 예절의 대우를 말한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동안에는 무릇 영친, 영분, 분황, 소분, 모욕 등의 일은 모두 허가하지 말라 하였다.
영친 영부는 영친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또는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잔치를 베푸는 일이고, 영부는 조상의 분묘에 가서 풍악을 잡으러 그 영예를 봉고하던 일을 말한다. 분황, 소분, 분황은 관직을 추정할 때 교지와 누른 종이에 쓴 그 교지의 부분을 주면 그 자손이 추정된 사람의 무덤 앞에서 이 사유를 고하고 누른 종이의 부분을 불태우던 일이고, 소분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그 무덤에 제사 지내던 일이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엄직으로 가자 한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일로서 네 번이나 아뢰기에 이르렀다. 또 아뢰기를 해동청은 우리 조정에서 일찍이 진언하다가 금 오늘 면제해 주기를 청할 때 아울러 이것도 면제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바친다면 영구히 일정한 법칙이 되어 반드시 후세의 폐단이 될 것이니 청컨대 전일의 이를 상고하고 또 대신들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명나라 사신에게 책망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한때의 작은 일이니 후일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엄직으로 가자한 일은 이미 다 말하였다. 해동청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의계하기를 상국의 명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황제의 한때의 호상이 같지 않으니 만세의 폐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회의 동북 지방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를 상고해보니 요주가 해동청을 여진에게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세조 때 채방사를 보내어 이를 구했으니 명나라 사신이 이진도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국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이 잡을 수는 없더라도 한두 마리만 잡아서 바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목병이 있으니 조금 휴식할 동안 경련을 정지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이 아뢰기를 엄직으로 가자한 일은 상교의 전일의 재상과 의논하여 결정할 때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윤하지 않는다 하셨으나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재상이 이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순의 아들 응용이 가선이 되고 유순정의 형 첨정은 통정이 되고 송일의 아들 공선은 통정이 되고 홍경조의 아버지 임은 가선이 되었으니 대신들의 부영과 자제가 엄가로서 품계를 얻은 사람이 자못 많기 때문에 혐의 적어서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와 같이 극론한 것이 5번이 되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패조 때 쓰다 남은 호피 2,000여장이 창고에 있으므로 명나라 사신의 소용에 넉넉할 것이니 그것을 가정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엄가에 관한 일을 4번이나 알아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이 엄가에 관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삼공이 김극계의 아들 김원윤의 상소만 보고 조원계가 주문한 안사는 보지 않은 까닭으로 의논한 바가 서로 합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사로서 이를 살펴보았다면 이에 관련된 김윤호, 박원신 등의 조사에 모두 쌀 8석과 벼 30석을 운반해왔다 한 것과 극교의 말과 서로 같으므로 면질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가 가서 면질하겠다고 청하는 것은 필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니 이를 보내지 말기를 청합니다. 극교가 거짓으로 말하기를 바다 물결이 험악하여 배로 통행하지 못하므로 수로로 운반할 수 없었는데도 조원계는 그 까닭을 자세히 묻지도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권주를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신순손이 일찍이 보내어 외료도 또한 배로 운반하게 되었으니 그게 어찌 배로 운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말에 바다 물결이 험악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김극계가 면질하게 된다면 지금 주문한 이승원, 남경, 신극승, 최석견도 반드시 가서 면질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가서 면질하게 한다면 이에 관계된 사람들은 볼기치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김극계를 이곳에 머물러 두고 권주가 주문을 마치고 와서 아뢰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음가에 관한 일은 윤하지 않고 급계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급계는 처부의 처벌 가늠하였고 경상 수사가 되어서는 수주를 침해하여 재화를 탐내되 만족감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겨 이를 갈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상소하여 하고 나서 아뢰기를 그늘의 환시로서 정치에 관여한 사람이 상당히 있으므로 신등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회포를 삼갔어서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자세히 본 뒤에 대답하겠다 하였다. 그 소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깥을 다스리자면 반드시 안으로부터 근본하고 먼 곳을 다스리고자 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제왕의 정치는 집안으로부터 나라에 미치고 나라로부터 천하에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개 예법은 궁궐 안에서 실수하기가 쉽고 태만한 행동은 안일한 때에 빚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법이 한번 해이해지면 폐행이 그 틈을 타게 되고 태만한 행동이 한번 나타나면 근습이 그 실책을 쓰게 됩니다. 옛날의 지방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안석에 기댈 때는 운송하는 법이 있고 침실에 거처할 때는 설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하고 귀가한 적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며 연한하고 산일할 적에 경계하지 않음이 없어 교문이 엄숙하고 내외가 엄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탁하여 사알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준독과 엄륜이 그 직책을 건신함으로써 방사의 권력을 도둑질한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안에서 다스려지고 나라가 밖에서 다스려진 까닭인 것입니다. 후세의 군주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면서도 가정에 근본하지 않고 침실에 친일하고 친사에 진압하며 근습을 신임하여 권병을 빌려줌으로써 마침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대체로 군주는 상시 더불어 거처하고 음식할 적에 좌우 전후가 엄한의 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세가 쉽사리 암일하게 되므로 외정의 대신처럼 가끔씩 엄격하게 만나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성식이 영리하고 구변이 좋아서 군주의 기색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잘 맞추어 책임을 맡겨 부리면 민첩하여 마음에 맞아 합족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명령을 받으면 온순하여 비위를 거스르는 일이 없으므로 군주는 이를 살피지 못하고 날로 의지하고 신임하며 혹은 외간의 일을 자방하고 기밀의 사물을 참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또 감언 있으로 미혹시키고 그 술책을 교묘하게 하여 맞춥니다. 군주의 기쁨에 영합하여 이를 두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며 군주의 노용을 이용하여 이를 격동시켜 세력을 떨치게 합니다. 군주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빌려서 그 사정을 성취시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함을 빙자하여 그 원망을 보복합니다. 심한 경우는 군주가 기뻐하고 노여함이 없는데도 도발시켜 기쁘게 하고 격동시켜 노하게 합니다. 또 군주가 사랑하고 미워함이 없는데도 윗선으로 거짓 칭찬함으로써 억지로 사랑하게 하며 근거 없는 회방으로 단정을 무고함으로써 억지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의 시비와 사람의 사곡 정직까지 모두 바뀌고 뒤섞이게 합니다. 사람을 임용하고 버리거나 승진시키고 퇴출시키는 사이에 또 사람을 해치는 은혜를 베풀 때와 상 주고 벌 줄 때는 권세 있는 연주를 타고 부탁하여 혐오와 은혜를 갚습니다. 결국 자기 몸에 이익만 있으면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면 나라의 권병은 모두 그들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역대의 환란은 흔히 이 무리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인데 해독을 끼치고 재화를 입은 것이 한 당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성호 사서처럼 인간 곁에 의지하여 위세와 은혜를 마음대로 행하니 상하가 겁이 나서 숨을 죽이며 중해가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서 그 비위에 아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하며 갑자기 현관에 발탈되기도 했습니다. 또 바른대로 하여 그 뜻을 거스리면 곧 주륙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임금을 패치하는 것도 그들의 손에 있게 되므로 시역이 잇따라 일어나서 국조를 넘어뜨리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연유를 구명한다면 모두 군주가 아첨 잘하는 근신을 임용하여 권세와 은총을 빌려 주어서입니다. 처음에 근신하지 않으면 종말에는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대에 이미 그렇게 된 자치이므로 후세의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조정 이래로 환시의 직임은 다만 내정에 급사함으로써 사역하기를 청하게 하고
대우하기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0여 년을 지내왔는데도 은총을 믿고서 권력을 부릴 염려가 없었던 것이니 이는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기를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주에 이르러서는 재간을 부리고 엄사를 인도하는 일로 자기의 일선을 보존하는 계책으로 삼고 임금의 의양을 들도록 힘써서 오히려 혹시 뒤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게으르게 일을 버려두고서 편안히 놀기를 즐기며 기괴한 솜씨와 교묘한 기회를 좋아하던 것을 모두가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들은 언제나 틈을 보아 아첨으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를 어찌 좌우에 친근히 하겠습니까마는 반정한 후에도 여전히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기회를 노려 무엄하게도 훈서에 참록된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그리하여 금대를 허리에 띠고 옥관자를 귀에 걸고서 공경과 사대부의 반열에 뒤섞여 그 높음이 극도에 이른 것을 믿고서 점차 교만함을 멋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왕명의 출납을 전달하며 반드시 시일을 지체시키고 종척과 재신대하기를 동년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영선할 것도 제 마음대로 청구하여 사람을 쓸 때도 공공연히 청탁하게 되니 교만하고 방사한 습관이 이미 이루어지고 정사에 참여할 단서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전하께서 진시로 그 시초를 미리 방비하지 않으시면 신등은 만류의 패단이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근자의 성륜이 밖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엄연히 제 마음대로 별감을 거느린 채 조금도 그리낌이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대우하기를 엄하지 않게 하여 습관이 된 까닭입니다. 교만하고 방종하게 된 것이 이와 같은데도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듣건대 성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환자의 패단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마땅히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 하였으므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를 진압하면 반드시 무례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만약 범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에 의가하여 주의 경중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조금 더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한 당의 실수를 거울로 삼고 성종의 훈계를 지키시어 항상 억제를 가하고 높은 품계를 주지 마시며 신중하고 엄숙하게 거느리고 지나치게 얼굴빛을 부드럽게 마소서. 또 혹시 허물과 죄가 있거든 용서하지 마시며 무릇 이를 모의하고 정사를 의논하고 사람을 평론하여 직책을 임명할 즈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하는 말과 공손한 말로서 하는 청탁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침륜, 지참과 부소, 지소도 들어갈 수 없게 하면 교만하고 방자스러운 염려는 끊어지고 제멋대로 하는 조짐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또 청탁이 행하는 것은 한 가지 단서가 아니니 후궁의 패총이 안에서 마음을 미혹하게 되고 사돈과 척와는 밖에서 권력을 제 마음대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환신은 양자의 중간에 서서 몰래 서로 원조 결탁하여 안팎에서 번갈아 선동함으로써 군주의 시청을 미혹 현란케 합니다. 사문이 한 번 열리면 공도가 없어지고 조정의 정사는 실로 날로 혼탁하여 위태한 재화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더욱 군주로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종 때에 윤구가 토지 문제로 송사하면서 그 어머니를 통하여 내전에 알리니 성종께서 윤구를 불러 이르시기를 중궁은 국모이니 사사로서 간청할 수는 없다. 9일에 만약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처벌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봉보부인이 어떤 사람에게 벼슬 주기를 청하니 성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작은 공기인데 내 알로 인하여 사람에게 벼슬을 시킨다면 국정이 어찌 될 것인가. 만약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홍상의 숙부 홍칭이 장흥부사가 되었는데 공주를 통하여 경직에 임명되기를 청하자 대간 중에 그것이 옳지 못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어찰로 답하기를 내가 말한 것을 살펴보니 매우 바르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번 일은 사정이요 공도는 아니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허물을 듣고 즉시 고치는 것은 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성종의 고명한 덕으로도 구중 궁궐 안에 연주를 놓아 청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혹시 성종께서 황극의 도리를 펴서 편당의 사정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미혹한 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잠자에서 들어와 보위에 오르셨으니 전일에 종료하던 고구와 척속의 근친과
노복의 천한 무리에 이르기까지 틈을 이어보아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 쉽사리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이 한 번이라도 사정을 쓰시면 간사한 무리들이 다투어 진출하여 그 술책을 행하게 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자신을 바루어 앞장서되 매양 예의를 따르시어 공중을 엄숙하게 하고 공중의 안팎의 구별이 확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하의 마음이 확연히 대공하시고 교현이 밝히시어 들것만한 사이도 게재되지 않는다면 환시, 여알과 청리, 귀건이 모두 정사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행하는 호령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현인을 청구하고 사인을 물리치는데 모두가 복종하여 기강이 진작되고 백성을 침범하여 소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는 정돈되어 아첨하고 사정을 쓰는 실수가 없을 것이니 이른바 안을 먼저 다스리며 밖에 미치고 가정을 먼저 다스려 나라에 미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침륜 지참은 물이 점점 스며들듯이 임금으로 하여금 서서히 그리고 깊이 믿도록 하는 참언을 말한다. 부수지소는 피부에 에이듯이 느끼게 하는 통절한 호소다. 일설에는 피부에 때와 같은 것이 점차로 끼어가듯이 서서히 참언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순조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의 뜻을 살펴보니 옳고도 옳은 말이다. 대간이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시인이 궁궐 밖의 일에 관여한 것을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또 훈신록에 몰래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환시가 들어 공로가 있었는데 재상이 공로가 있다고 말한 까닭으로 농공 행사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명령을 전달할 즈음에 혹시 시를 지체시킨다고 한 것은 환시가 공사를 많이 가지고 더 나들기 때문에 혹시 시를 지체시킨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종친과 제신을 대하되 동년배에게 말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은 누구이며 영선을 할 것을 제 마음대로 청구했다는 것은 누구이며 사람을 임용할 때에도 공공연하게 청탁했다는 것은 또 누구인가? 그 이름을 낱낱이 지적하여 말한다면 내가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하니 대간이 합사에 엄직으로 가져한 것이 분수에 넘치는 이름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듣건대 상교가 정령하시니 기쁘고 다행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등의 말로서 항상 유의하신다면 환시의 정치 관여와 청리의 교만 방종한 조짐이 저절로 없어지고 여알도 또한 행할 수 없게 되어 국가가 정도에 돌아올 것이니 실제로 종묘사직의 복입니다. 종촉과 재신에 대하여 동령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한 것은 환시의 습관이 대개 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그 이름을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영선을 맡은 장소는 곧 성공 자문감인데 환시 등이 구걸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임용할 적에 청탁한 일은 성륜이 혹은 절간으로 청탁하기도 하고 혹은 정청에서 직접 만나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서작과 상사가 분수에 넘치고 엄직으로 높은 분계를 준 것은 과연 지나친 듯하다. 그러나 전례가 있으므로 대간이 합사하여 아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대신이 와서 아래어 고치기를 청한 일이 많았지만은 엄직으로 가자한 일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는가. 그러므로 윤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륜의 이런 마땅히 추문해야 할 것이다. 또 대신에 대하여서는 임금도 존경을 하는 것인데 어찌 환관이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는가. 환관이라 해도 현명하고 우매한 사람이 있으니 어찌 모두가 이와 같겠는가. 반드시 지목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다. 대간이 아뢰기를 패조에서 환관이 세력을 믿고 교만방정함으로 조사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렀어도 전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또한 무거움으로 그 여습이 있게 되니 비록 어떤 관원이 어떤 재신을 능멸했다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자문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엄직으로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위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전일에 이미 아래였습니다. 이른바 전례라는 것은 유순정이 구겸의 아비 구치명이 엄직의 가제를 받은 일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곧 특별히 베푼 은전이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다만 이 사람만이 있었을 뿐 그 나머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박원종을 사은사로 삼았는데 원종은 나라의 원훈이라 국정을 함께 의논해야 하니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일범재상으로서 가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원종은 동반의 조사와 육조의 난관으로서 군관을 삼았으며 또 박광령은 의정부 사인으로서 서정관을 겸임하였으니 서정관은 일행을 규찰 단속하는 직책인데 광령이 본부의 난관으로서 어찌 그 당상을 검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울산 군수 정관은 두 번이나 수령이 되었지만 모두 파면을 당했는데 울산은 산물이 많고 땅이 넓으며 또 두 영문 사이에 있어 방어도 또한 요긴하니 어찌 능히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군수 이익이 내력도 없으며 술을 마시면 목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마땅히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잔격하기를 환관이 종척과 재신을 소홀히 대한 일을 상속까지 하였는데 소장은 만세의 전함으로 뜻을 반드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물었던 것이다. 엄징으로 가자 한 일은 대신이 어찌 혐의를 피해서 말하지 않았겠는가. 사은사는 단의 관청과 정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리의 정성을 보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조사로서 공관을 삼고 사인으로서 검찰관을 삼는 것은 마땅히 정성에게 물으라. 이 익은 상주한 대로 윤하고 정관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3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 뒤에 성윤이 죄를 얻어 멀리 기양갔다. 이로부터 환관이 죄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므로 중종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환관의 방자한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중년 이후로는 여알이 대단히 유행하여 마침내 성덕에 누가 되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이고야 그렇구나. 여알이라 중종이 여알이 있나.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서 이 말을 보내 군관에 관한 일을 박원종에게 물으니 원종이 아뢰기를 군관 등에 관한 일은 모두 전례가 있으니 대일 대궐에 나아가 친히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차자를 올렸다.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은 다음 사목을 세웠으나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 보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기의 품질을 만들고 재능을 헤아려 받게 되니 그 소용되는 것은 공훈과 재덕뿐입니다. 이것은 두길이 안으므로 일찍이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며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요행으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서 큰 권력을 잃지 않고 천하가 권장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한 시기에는 큰 권력이 전도되고 명기가 업신여김을 당하여 하늘이 정하는 관작을 함부로 자기의 사유물로 삼아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에게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훈초와 유초를 분별할 수가 없고 경수와 미수를 구분하지 못하여 하기 초혼을 타고 개꼬리로 관을 장식하며 사다새가 징검다리에 있고 양의 머리를 구웠다는 비난이 한 시대에 해를 끼치고 만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종 여러 임금께서는 그것이 그러한 점을 깊이 알고 명기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어 일찍이 경솔히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재가 권장되고 조정이 무거워져서 100여 년을 지내왔는데도 기강이 문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히 폐조해서 정치를 잘못함으로써 성왕의 법도가 탕복하여 거의 다 없어졌으니 외람된 작상이 이때에 와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추승하고 존숭할 때와 해안전 및 종묘 제사 때 집사하는 족친으로서 통정 이상의 품계에 오른 사람이 무려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고 어리고 늙고 둔하며 용렬비천하고 쓸데없는 무리들이 모두 초미를 꽂고 옥으로 장식하여 현달한 지위에 늘어서게 되고 현재와 기식이 있는 선비는 도리어 하류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과 신이 거꾸로 놓이게 되고 옥과 돌이 분별이 없게 되어 여러 사람의 뜻이 저상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율하였었는데 다행히 성명께서 임하심을 힘입어 예전의 나쁜 것을 아주 개혁해야 되겠으니 지금의 병통은 바로 이에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이를 귀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중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인데 하물며 함부로 시행하고 또 옛날의 자치를 밟는 것이겠습니까? 근자의 공신의 엄직 재수와 원종 1등의 가자가 외람되이 승품에까지 이미침으로 참남하고 외설됨이 더욱 너무 심하여 새 정치의 크가 누가 되니 지난날의 지나친 일과 다름이었고 또 중의 원근이 모두 습관이 되어 다시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하래가 소리 높여 외치고 소리를 질러 행인을 금하면서도 가더라도 길 가는 사람이 도리어 손가락질하며 웃게 되고 간신들도 모두 천대하고 질시하게 되니 이들을 존귀하게 하려 하다가 도리어 비천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격려 고무시키는 기구가 도리어 비웃고 업신여기는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이와 같이 되면 기강이 어찌 물러나지 않겠으며 국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사물을 패하고 대궐문에 엎드려 상소한 지 몇 달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오래전 된 일이라 하여 미루고 두시고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을 견디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 조정의 명령을 추후에 고칠 수 없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선유가 이를 그르게 여겨 이것은 군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리에 옳지 않다면 즉시 이를 고쳐 성명한 정치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좋은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은 옳은 것입니다. 대체로 제왕이 정치를 할 적에 진실로 도리에 해로움이 있으면 고칠수록 더욱 정당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고식적이고 구차스럽게 그 실정을 뻔히 보고서 고치지 않아 그 해동만 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의논의 참난 대신들 또한 그 참남이 극도에 달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영과 자제들이 음직으로 제수된 바늘에 많이 있는 까닭으로 감히 정당하게 의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매양 대신의 의논을 인용하면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더욱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신등은 정치를 크게 해롭게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으니 감히 전하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서 갑자기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쾌히 따르시고 미루어 두지 마시어 공론에 응답하소서.